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상담자를 만나볼 건데요. 우선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만나볼 학생은요. 식물생명공학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인데요. 식물생명공학자가 돼서 동식물 관련 연구 직업을 갖고 싶은데 차선으로 생물학과나 농대에 있는 학과 지원도 적절할까요? 또 서울에 있는 사립대 중에서 농대의 성격을 갖는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식물생명공학자가 꿈인 고3 학생 학부모예요. 네,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군요. 어떠세요? 네. 어머니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학생이 식물생명공학자를 꿈꾼다고 했는데 뭐 좀 잘 맞을 것 같나요? 네,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어머니께서도 네.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귀성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실 건데요. 어머니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어머니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특별히 어떤 점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네, 식물생명공학자가 되고 싶은데 저희 아이는 동식물 관련된 쪽에 다 관심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연구 직업이 갖고 싶다고 하는데 어떤 학과에 지원하면 좋은지 궁금하고요. 예. 또 지원 가능한 학교도 추천받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진로에 대한 명확성이 있는 학생이라서 어머니가 관심도 되게 많으시고 또 기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사전에 저희들이 또 준비한 것들이 있고 또 어머니 궁금해하신 내용들 중점적으로 네. 적합 전형들 알려드릴 테니까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2학년 때까지 평균 내신 등급 먼저 보겠습니다. 국어가 3.06, 수학이 3.2, 영어가 3등급, 그 다음에 과학이 괜찮죠? 1.5등급입니다. 4개 교과의 평균 등급은 2.68등급이고요. 주요 과목의 성적 추이를 볼 텐데 국어는 뭐 2에서 3, 다시 4에서 3등급 이렇게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3등급을 유지하다가 3.67로 다소 하락한 게 보입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3등급에서 2등급 다시 4등급으로 하락하는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모의고사 성적인데 4월달 모의고사에서요. 국어 A형이 온점수로 96, 그래서 예상 등급이 지금 1등급이고 수학 B도 1등급이죠. 영어도 1등급 예상합니다. 물리가 이제 안타깝게 2등급인데 전반적으로 지금 모의고사 성적은 상당히 좋은,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4개 교과의 예상 등급이 한 1.15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물학평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국어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향상됐고요. 수학은 1등급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역시 영어도 1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리 같은 경우는 이제 2등급 유지하고 있는데 화학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비교과 볼까요? 네, 우리 학생 비교과에서 이제 교내 활동 보시면 뭐 1학년 2학기 때 도서부장 했었고요. 동아리 활동으로 1학년 때 영미문화반, 2학년 때는 기공수련반 활동했습니다. 봉사활동 1학년 때 적지 않죠? 87시간, 2학년 때는 72시간 활동을 했습니다. 방과후 학교도 1학년 때 20시간을 수강했습니다. 자, 수상 내역 이어서 볼 텐데요. 1학년 1학기 때 세계지리에서 학업성적 우수상 받았고요. 또 미래과학인재 선발대회에서 4위로 입선했었습니다. 2학기 때도 학업 우수상 받았었는데 화학과 생명과학에서 성적이 있습니다. 자, 2학년 때는 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1위를 했었어요. 예, 눈에 띕니다. 그리고 물리하고 지구과학에서 역시 과학 분야에서 학업 성적 우수상 받았고요. 2학기 때도 물리에서 학업 성적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볼까요? 1지망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대 생명공학부를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논술 전형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2지망으로 카이스트 일반 전형, 마지막 3지망으로는 서울대 산림과학부를 일반 학생 전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은 내신 성적보다는 모의고사 성적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요. 내신 경쟁이 비교적 치열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보이는데, 자, 하규성 선생님께서 우선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어떻게 보셨나요? 네,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내신 성적보다는 모의고사가 굉장히 우수한 학생 이렇게 네. 보여지는데, 그래도 이제 교과 성적을 먼저 좀 분석을 하면 어머니도 좀 아시고 계시겠는데 목표 대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전교과의 성적이 좀 다소 부족하다, 경쟁 우위를 점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자연계 학생
학생이다 보니까 수학 성적이 중요한데 향상 추이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런 점이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지금 뭐 내신을 포기한 상태는 아니고 3학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좀 분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교과 측면에서 보면 수상이나 봉사활동들 보니까 굉장히 학생이 그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라는 걸로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목표하는 세계대학 또는 뭐 준하는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사정관을 설득하기에는 경쟁력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좀 냉정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높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남은 3학년 기간 동안에 추가적인 비교과 활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수능과 또 다른 대학별 고사에 집중할 것이냐 이걸 좀 고민할 텐데 저희들 판단은 추가적 비교과 활동은 좀 지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했고요. 모의고사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3월에 비해서 4월이 좋아졌다. 물론 재학생들끼리만 보는 교육청 학력평가였다라는 게 조금 이제 좀 뭐랄까 불안 요소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형형 성적이 우수하다라는 거, 이 자신감을 마지막까지 가지고 간다면 사실 자연계 학생들은 그 인계 질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수능 때 폭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기 자신 믿고 좀 공부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이제 과학탐구에서 조금 더 암벽을 기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어머니 이제 설명회도 많이 들으시고 또 우리 기상대 방송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시는 게 오늘 뉴스에 기사에도 떴는데 올해 반수능이 굉장히 많죠. 전년도 쉬운 수능이 여파가 있으면서 상위권 졸업생 또 반수능이 굉장히 많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친구는 모의고사를 3, 4월 걸 좀 일단 접어서 생각하고 6월하고 9월 모의고사 결과를 좀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어머니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 텐데 그 3지망으로 서울대를 희망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혹시 정시까지를 대비하셔가지고 과학탐구 2과목 좀 선택에 대해서 고민이 되셨나요? 화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 원하고 화투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네. 네, 제가 왜 여쭤봤냐면 앞서 어머니한테 미리 말씀드리기를 보완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학생이 지금 전형적 합성 그리고 합격 가능성을 더 높이기 위한 입시 전략 수립 때문에 여기 연락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정시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는데 서울대학교를 일반 전형으로 살림과학부 쓰기에는 교과 성적이나 비교과 경쟁력에서 일단 매치도가 약하단 말이에요. 근데 모의고사는 좋으니까 우리 친구가 아마 이제 정시를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하고 수시를 갖다가 보완하는 형태로 전략을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제 만약에 수시를 쓰게 된다면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보다는 그 논술 전형을 보험 지원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논술 전형에서도 중요한 건 관건은 수능 최장력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수능 준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마 우리 친구가 수능 준비나 내신 관리 때문에 특히 이제 여학생이다 보니까 논술에 대한 대비가 사전에 좀 안 돼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6월 모의 수능 끝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준비 여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어머니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친구를 조카라고 생각한다면 마지막까지 수능 준비에 집중하면서 서울대학교를 정시로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그걸 위해서 응원해 드릴 텐데 그렇다면 이제 2과목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논술은 앞서도 정경원 선생님이 우리 그 2교시에서 말씀하셨는데 10월 3일이 연세대 논술이잖아요. 그럼 서울대학교 생각하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연세대 논술은 좀 신중하게 6, 9월을 좀 비교해서 판단하시는 게 맞겠다. 그리고 보험 지원으로 마지막에 수능 끝난 다음에 논술을 볼 건지 안 볼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대학, 대표적인 대학이 이제 고려대겠죠. 뭐 이런 대학을 갖다가 준비하시면서 논술에 대한 시간 투자를 지나치게 활용하지 않는 것을 우리 어머니가 좀 생각하시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과목 좀 남들보다 늦게 준비했다라면 여기에 대한 학습 좀 밸런스를 마지막까지 고려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 우리 학생은 정시 가능성이 더 높다. 정시를 좀 우선적으로 생각하라고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전형을 볼 수 있는지 우선순위별로 좀 살펴볼까요? 네, 뭐 전형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 기회를 살려보고 싶은 게 학생이나 학부모 마음이실 텐데 오히려 자연계 학생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답이 나올 것 같아요. 화면 보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1순위로는 정시 전형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2순위에서는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걸로 진단을 해봤습니다. 네.
정시 전형을 1순위로 꼽아주셨고 수시에서는 논술 전형 2순위로 꼽아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네, 뭐 앞서도 계속적으로 얘기했지만 4월 경기도 학평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수능 준비를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학생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시에서의 최상위권 가능성 되게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재학생끼리 보는 학력평가하고 졸업생이 가담하는 6, 9월 모의 수능은 N수생이 문제란 말이죠. 네. 그들이 가담하고 또 시험 범위가 확대된다라는 측면,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돼요. 참고로 저희들이 2년 동안 통계를 보면 3월에 졸업생이 아예 없어요. 근데 6월에 10% 이상이고 수능 가면 20% 이상의 졸업생이 있었단 말이죠. 이게 2년치 통계니까 올해도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하신다면 현재 성적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킨다는 노력을 전제했을 때 저는 정시 가능성을 좀 높게 보는 거죠. 두 번째, 이제 논술 전형 말씀드리는 게 뭐 논술로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논술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핵심은 정시 서울대를 가느냐 안 가느냐. 도전을 해보고 내가 후회 없는 결정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인데, 저는 후회 없이 도전해봤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아서는 안 된다. 입사관 설득하려면 자기소개서 써야 되는데 사실상 어머니 우리 학생이 생각하는 뭐 고려대 융합인재나 서울대학교 일반전형의 비교과 경쟁력, 뭐 교과는 제가 2차적으로 보더라도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수능 준비하시면서 논술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수리논술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학 공부하고도 굉장히 일맥상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득점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 병행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우선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과학논술은 시간적으로 좀 무리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친구가 공부를 좀 꾸준하게 하는 친구, 아까 교과에서 보셨는데 과학 성적이 대단히 좋잖아요. 네. 특히 이제 과목별로 우수상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마 기본 개념이나 문제 해결력 정도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과학논술은 뭐 짧은 시간에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6월 모의 수능 이후에 좀 객관적 판단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을 1순위 정시 전형, 그리고 2순위 논술 전형으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현재 우리 학생이 수시에서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고려대학교와 서울대 그리고 카이스트인데요. 이 대학들의 도전 가능성 그리고 특징 함께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보다 화면을 통해서 제가 명료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어머니 가능성 몇 %인지 좀 보시죠. 자, 고려대학교 융합형 인재 전형입니다. 생명과학부 13명 선발의 전형이고, 전형 방법을 보니까 단계별 전형인데 1단계를 3배수로 통과하면 2단계 면접이 있어요. 그러나 이 전형에서는 또 최장력 기준도 있죠. 수학 또는 과학에서 한 가지는 포함시키면서 2개 합이 4가 돼야 되는데 제출 서류에 이제 학생부나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융합형 인재로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텐데 면접고사가 11월 28일이니까 만약에 6개월 모의고사 좀 조사하면 어떻게 도전 의미에서는 써볼 수는 있죠. 그리고 통과되면 이제 면접 여부는 수능 이후에 수능 가채점 결과를 보고 결정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교과나 비교과 경쟁력이 낮다라는 거. 특히 1단계를 통과할 예전에 그 과거의 어떤 그 다른 학생들의 결과를 봤을 때는 높지 않다고 보는 거죠. 경쟁률도 참고하시면 2014학년도 OK 미래인재 전형할 때 17대 67대였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8.20대 1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고려대 일반 전형입니다. 논술 보는 거죠. 생명공학부 32명 선발하는 건데 학생부하고 논술이 적용됩니다. 논술이 60% 반영되고요. 역시 최장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수학 한 문제 보고요. 과학 한 문제 보는데 과학은 본인 선택하는 겁니다. 물화생 중에서. 근데 이제 이때 과학이 원 범위에서만 출제되는 게 아니라 투 범위에서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 전략적인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지금 뭐 과별로 과탐 선택이 좀 다른 게 화면에 나와 있는데 저는 가능성을 50%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경쟁률이 보니까 뭐 36.75대 1, 40.80대 이렇게 보이는데 최장력 기준 만족시키지 못해서 떨어진 학생들 보면 실 경쟁률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서울대 일반 전형인데 일단 이 전형이 산림과학부 19명을 선발하는데 1단계 2배수로 통과하면 2단계에서 면접 구술이 있습니다. 최장력 기준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1단계 서류 심사도 2단계 면접도 만만치는 않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서류가 뭐 자소서나 추천서나 또 고등학교 소개자료 기타 증빙 서류들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1단계 합격자 중에서 면접 및 구술고사 1하고 2 대상자로 또 구분하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서류 성적 상위자가 2에 해당되니까 아마 면접 1 여기에 해당된다면 이제 면접에 대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1단계 통과했을 때. 그래서 이게 30분 내에 면접 시간을 주고 리딩 타임을 준 다음에 면접을 보니까 만만치 않겠죠. 이런 측면들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능성 측면에서 보면 10% 이상을 넘기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일반 전형이라 하지만 교과 평균 성적이 지역균형과 비교할 때 낮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사실 어떤 학생들은 지역균형이 추천될 수 있는데 본인이 전국 경쟁에서 약하다고 일반 전형으로 돌리는 학생도 있잖아요. 졸업 연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같은 학교 선배랑도 경쟁할 수 있다는 측면을 보시면서 경쟁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카이스트인데요. 여기는 이제 뭐 그냥 단일로 570명 가는 건데 서류 통과하면 2단계에서 면접입니다. 역시 최장력 기준이 없고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특수 목적대에 해당이 되니까 우리 친구가 이제 부담 없이 원서를 쓰고 뭐 기다려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면접고사가 수능 끝나고 그 다음 11월 25일 날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고요. 가능성은 한 20%. 역시 카이스트도 교과에서 좀 걸리고요. 교과보다는 또 이 대학의 활동을 좀 많이 보는데 우리 친구가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경쟁력 있게 보이기에는 좀 취약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경쟁률은 낮지만 이건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앞에서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내용이 식물생명공학자가 돼서 동식물 관련 연구 직업을 갖고 싶은데 차선으로 생물학과나 농대에 있는 학과도 지원하는 게 적절할지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조언 좀 해주실까요? 네, 뭐 동식물 관련 학과는 사전에도 준비해 보셨겠지만 굉장히 분야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생명공학에 국한되지 않고 동식물 관련 학과들이 보면 이제 과 이름들이 대학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뭐 동생명공학, 식물생산과학, 뭐 생명자원공학 또는 식물생명과학, 응용생명, 산림과학 이게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학문들이 많기 때문에 좀 폭넓게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생명공학만 지원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생물학이나 농축산 계열 뭐 역시 지원하더라도 얼마든지 연구원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넓혀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거고 특히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 동식물 관련된 그 구체적으로 연구하겠다 이거 아직 결정짓지 못한 그런 애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이제 학부 수준에서 연구원이 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대부분 이 부분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대학원 공부 석박사 과정을 하기 때문에 연구소 국공립 특히 연구소 들어가겠다 그러면 학부 거쳐서 대학원 과정까지 생각하는 좀 청사진을 그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그 질문하신 게 저기 있었죠. 뭐 그 서울에 있는 대학 가운데 농대 성격 갖는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요? 물어보셨는데 2개 대학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질문하신 고려대 생명공학이 있고요. 두 번째는 건국대학교가 이제 축산대학 소속의 동물 관련 학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생명이 이제 뭐 줄기세포학과로 올해도 바뀌게 됐는데 사실 뭐 건국대학교는 우리 친구가 정시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래서 길게 설명드리지 않고 고려대 생명이 그 생물학과에서 출발한 이제 농학과하고 그리고 자연과학대학과 통합된 생명과학부로 이제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친구가 공부하는 커리큘럼이 다 있어요. 특히 그 뭐 과수학이나 뭐 인목생명공학 또는 뭐 해소 및 허브학 등 농업 관련된 커리큘럼도 있으니까 아마 이쪽에 포커스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궁금해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궁금해한 부분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습 컨설팅 시간인데요. 우리 학생이 정시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능 대비를 위해서 과목별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좀 조언을 해주시죠. 예, 2번의 시험이지만 그 모의고사 본 걸 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보완할 건지 화면을 준비했거든요.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국어교과인데 뭐 전 파트에서 고른 학습이 좀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이제 4월 학력 평가에서 오답률이 그 20% 미만인 것에서 문제를 좀 틀렸던데 올해 같은 경우에 또 쉬운 수능이 예상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는 꼼꼼한 문제풀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성적이 굉장히 우수하거든요. 그렇지만 상위권 학생이니까 사실 쉬운 수능 나온다 그러면 만점 목표로
좀 공부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수학은 사실상 우리 친구가 아주 우수한 편인데 한 개씩 오답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다른 학생들이 잘 틀리지 않는 문제를 틀린다는 측면에서 제가 봤을 때 실력의 문제보다는 문제풀이에 대한 스킬 그리고 반복적인 훈련이 좀 요구된다라고 보고요. 네. 과학은 뭐 3월에 비해서 4월 학력 평가가 향상됐는데 투 과목을 준비한다고 그랬고 그게 화투라고 그랬으니까 남은 기간 동안에 좀 집중적인 학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학습 컨설팅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추천 대학 좀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네, 어머니가 아직까지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가 보험대학으로 논술 전형을 추천하는데 화면을 정리했습니다. 보시면 첫째는 성균관대학교 수능 끝난 다음에 자연과학 계열이 있죠. 논술 여부를 수능 끝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점, 가능성은 50% 이상이라는 점, 경쟁률은 신경 쓰지 마시고 성균관대학교 보험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대학은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도 올해부터 작년에는 갑자기 수능 전에 논술 봤다가 올해 수능 이후로 바꿨죠. 그래서 역시 보험 지원이 가능한데 생명과학과 12명 선발합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또 이 대학이 수리 논술만 본다라는 측면에서 혹시 과학에 대한 준비가 조금 부족하다면 여기를 써놨다가 나중에 수능 가채점 이후에 서울대 가능성 보시고요. 응시 여부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추천 대학까지 오늘 상담을 다 들어봤습니다. 어머니 오늘 상담 받으니까 어떠셨어요? 네, 오늘 상담 받기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네, 도움 많이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수능에 좀 집중하면서 다른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상담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학생과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자, 오늘 이렇게 2명의 학생과 진학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김호성 선생님, 하기성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이신 정경은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서울대 의료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그리고 홍익대 화학공학과를 희망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